네, 지난달 30일 베트남은 종전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신흥 경제 강국으로 꿈틀대는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참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6년간 특파원을 지낸 김선한 연합뉴스 정치부 대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지난 30일 엊그제였죠. 베트남 종전 40주년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먼저 이 종전 40주년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75년 4월 30일 날에 베트남 수도 사이공이 함락된 날입니다. 네. 당시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 지금은 호치민시라고 네. 부르는데 그 시를 함락하면서 이제 20년 만에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총성이 멎은 날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으로서는 종전과 함께 통일로 가는 계기가 마련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종전 40주년이라는 것은 대내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우선 대내적으로는 체제 안정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연평균 8%의 성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꼭 민생 안정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체제 안정을 공고히 한다는 쪽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종전이 성자와 패자가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일로 이어졌다는 정당성과 함께 네. 또 오늘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모범적인 신흥 국가로서 거듭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대내적으로는 체제 안정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는 통일로서의 정당성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베트남이 우리나라랑 참 닮은 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점이 많죠.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예, 일단은 베트남은 한국의 자화성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유사성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우리 연세가 50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베트남이라는 말보다는 아마 월남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게 될 거예요. 월남전 네, 많이 맞습니다. 참전하셨으니까요. 네. 자, 우선 유사성으로 보면은 어떤 유교 전통, 그다음에 또 한국을 능가하는 높은 교육열, 또 뛰어난 손재주, 같은 이런 이 밝은 부분도 물론이고요. 네. 또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극심합니다. 또 그 못지않게 또 화려가 멀다하게 치솟는 부동산 투기, 네. 부동산 가격, 또 양극화, 실지보다는 또 체면을 앞세우는 태도, 또 수없이 외침의 역사. 이런 어도면까지 너무나 유사한 게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근데 아까 전에도 지금 월남전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이 우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배경 계기가 됐다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베트남 전쟁과 또 거기에 따른 한국군의 파병이 큰 몫을 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네. 작년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박태긴 교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에서 70년 사이 4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국민 총생산 즉 GNP가 이 베트남 전쟁 특수로 비중이 2.5%에서 3.5%포인트로 올랐습니다. 또 수출 총액도 베트남 전쟁 전에는 25%였는데요. 네. 이게 베트남 전쟁이 47%까지 성장을 했고요. 특히 저희가 굉장히 아쉬웠던 외환 보유고 면에서도 베트남이 벌어온 외화가 전체 보유고의 40%를 넘어섰습니다. 네. 또 동시에 전쟁 직전까지는 사실 그 당시 한국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이 일본이었는데 이 전쟁과 또 한국군의 참전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한국 수출의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막 거듭나게 되는 막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경제 성장의 가장 큰 토대가 마련됐다는 뭐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 수출 수입의 길을 열어준 게 이제 베트남 파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해 주셨는데 베트남이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신흥 경제 강국이다라고까지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랑도 굉장히 뭐 많은 밀접함이 있다고 해요. 스마트폰 절반 가까이가 이 베트남에서 뭐 생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정 제가 회사의 브랜드를 특정 회사를 제가 금명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네.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우리 앵커님께서 어떤 브랜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삼성전자 S6라든지 요즘 인기가 있는 스마트폰, 10대 중에 5대가 베트남에서 생산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베트남이 저희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한 상황입니까, 지금? 상당합니다. 네. 일단 통계를 한번 제가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 규모, 즉 무역 규모가 303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년 2014년보다도 7.4% 증가를 했고요. 이 가운데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을 3억 달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으로 또 수입은 우리가 79억 달러를 해서 네. 한국이 작년 한 해에 1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저희가 기록을 했습니다. 베트남으로의 수출 무역 흑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양국 교역은 1992년도 수교 당시보다도 60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베트남은 저희 나라의 9번째 교역국입니다. 무역 네. 대상국이고 또 4번째 투자 대상국이기도 하고요. 또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작년 한 해에 73억 달러를 기록해서 일본을 제치고 아마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진출한 한국 기업이 삼성전자, LG, 포스코, 두산중공업 해서 4,300여 개로 수산됩니다. 아니 그도 그런 게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한 베트남 FTA도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네, 기사도 맞습니다. 본 게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우리나라랑도 밀접하고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이러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덧붙일 네. 것은 빠르면 아마 오는 8월께 아세안 10개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됩니다. 즉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고 AC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6억 3천만 명의 새로운 통합 시장이 하나 형성됩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즉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는 큰 하나의 단일 시장의 가장 중심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네. 네. 근데 이런 베트남과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가 굉장히 어긋날 뻔한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009년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참 저희로서는 밝히기 거북스럽고 어떤 경우는 자칫하면은 굉장히 폭발성이 강한 외교 실패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표면적으로 보면 갈등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 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기존의 참전 유공자에서 국가 유공자로 성격시키는 과정에서 과정이 마찰이 빚어졌고요. 네. 베트남 측에서는 특히 한국이 세계 평화 유지에 공헌한 월남전 참전 용사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다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 마찰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문구를 좀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에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 측에서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넉장 보고 축소 보고를 하게 되고 결국 일이 꼬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국빈 방문 보름 전에 베트남 측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자칫 이거는 국교를
단절하자는 외교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였는데 뒤늦게 그 사태의 그 심각성을 인지하는 우리 정부가 그 당시 그 유명한 외교부 장관을 급파해서 진화에 나서는 등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보여갖고 겨우 봉합을 했습니다. 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이 이루어졌지만은 외교적으로 한국이 망신을 자초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런데도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은 좀 책임을 시친 말로 면피성의 발언에 운운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긴 네.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다시 관계를 회복을 해서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서로 많은 맞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나라가 된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기자님께서 이 책을 베트남과 관련된 책을 또 쓰셨다고 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베트남을 통하다라는 책이라고 하는데 좀 가까이 잡아주실까요? 네,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제가 그 6년간의 베트남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두 번째로 낸 관련 졸조입니다. 졸조인데 방금 언급드렸던 외교 비사라든지 또 베트남의 경제 사회 특성하고 문제 또 거기에 그 진출해서 성공을 거둔 우리 성공 기업인들의 스토리 또 특히 아마 관심 있는 분야가 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그 최근 모습. 그분은 요즘 교육자로서 제2의 인생을 사시거든요. 네. 그런 모습 등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년간의 현지 그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 기자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산 사람만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었던 내용을 정말 진솔하게 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나중에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